네, 안녕하세요. 한때 미대생입니다. 오늘은 브랜드 네이밍과 마케팅 전략이라는 주제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브랜드라는 거는요, 브랜덜이라는 말에서 파생이 되었는데요. 요건 이제 노르웨이 고어에서 사용되는 말로서 투 번이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투 번이라는 거는 불로 지지다, 불로 태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투 번이 브랜드라는 말로 진화를 하게 되었는가? 요건 이제 가축을 기르던, 가축을 식별하던 거에서 파생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쁜 소를 키우는데요. 근데 소가 다 똑같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소가 내 소고 어떤 소가 남의 소인지 이렇게 구별이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노르웨이 사람들이 한 일이 이런 도장에다가 뜨거운 불을 입혀가지고 이 도장을 이 소한테 이렇게 낙인을 찍은 겁니다. 낙인을 찍어서 소가 여기 이제 뭐 도장 이게 스태프 모양이 찍히겠죠. 네, 이렇게 되면 남의 소와 내 소를 한 번에 구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식별표 같은 게 한 번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소가 이렇게 이제 뜨거운 불에 달군 도장으로 이렇게 이제 찍히게 되면 다른 소와 내 소가 구분되는 특징이 이렇게 발생되게 되겠죠. 이런 이제 다른 제품과 내 제품의 차이점, 이런 걸 이제 브랜드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라는 거는 뭐 많은 의미를 여러 가지 내포하고 있지만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다른 상품과 내 상품을 구별해주는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브랜드 네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어떤 거냐?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요. 추상적, 연상적, 서술적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네임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추상적이라는 거는 브랜드만 들어서는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이름을 추상적인 네이밍이다 라고 부르게 되고요. 연상적인 거는 브랜드만 들어도 대략적으로 이거는 뭐 어떻게 할 것 같아, 이거는 뭘 팔 것 같아 라고 떠올릴 수 있는 이름을 연상적인 네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서술적 네이밍이라는 거는요, 브랜드 속에 판매 중인 상품이나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설명된 이름을 뜻하게 되는데요. 이제 세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면요. 제가 지금부터 추상적, 연상적, 서술적 요 세 가지 구분에 대한 이름을 하나씩 예를 들어 볼 건데요. 먼저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했을 때 갤럭시를 떠올렸을 때 스마트폰이 과연 생각이 날까라고 했을 때는 전혀 아니죠. 은하나 우주를 생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갤럭시라는 브랜드는 추상적에 좀 더 가까운 이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아이폰이라는 걸 말했을 때 그냥 막연하게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 떠오르게 되죠. 그런 걸 이제 연상적 이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서술적 이름의 예시는 초콜릿폰이라는 거죠. 초콜릿폰, LG전자에서 예전에 나온 핸드폰 이름인데요. 초콜릿폰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초콜릿 모양을 닮은 핸드폰이겠구나 라는 게 구체적으로 떠오르게 되고요. 뭐 이 핸드폰의 색깔은 갈색이나 아니면 검은색이겠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나기 때문에 서술형 이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분류로 신발 가게를 생각했을 때 ABC 마트, 이 이름만 들어서는 이 마트에서 신발을 파는지 뭐 초콜릿을 파는지 전혀 모르죠. 그런데 슈펜이라는 브랜드를 들으면 뭔지 정확하게 이제 생각은 딱 안 나는데 신발을 대충 파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걸 이제 연상적인 이름이다 말하는 거고요. 서술적인 이름에 예를 들면 뭐 시장 가면 이런 거 많이 있죠. 신발 백화점, 이런 거는 그냥 이름만 들어도 그냥 신발 파는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걸 서술적 이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예시를 또 들면요, TOP 이거 커피 이름인데 TOP라고 일반적으로 처음 들으면 이게 그냥 위를 말하는 건지 전혀 커피 브랜드라는 게 생각이 나지 않죠. 하지만 2% 부족할 때는
그냥 뭐 2% 부족할 때 내가 좀 목이 마를 때 마시는 이온 음료겠구나 라고 대충 상품의 이 기능에 대한 게 대충 생각이 나는 걸 이렇게 이제 연상적인 이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비타민 워터라는 브랜드 이름은 그냥 딱 들어도 비타민이 담긴 워터라는 게 딱 떠오르죠. 이런 걸 이제 바로 서술적인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시로 마지막으로 숙취 해소 음료라고 생각했을 때 여명 808 이게 뭐 숙취 해소 음료인지 처음 들었을 땐 전혀 모르죠. 이런 거는 추상적인 이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모닝케어 뭐 뭔진 모르겠는데 그냥 아침을 깨우는 그런 음료수인가 보다. 그냥 약간 숙취 해소 느낌이 난다. 이런 걸 이제 영상적인 이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술술 풀리고, 요건 이제 제가 가끔 먹는 인터넷에서 파는 약간 노브랜드 숙취 음료인데요.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름만 딱 들어도 술술 풀리고 그냥 술이 잘 깨는 음료수다 라는 이런 느낌이 팍 오죠. 요런 건 이제 서술적인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와 마케팅 전략이 왜 중요한가? 뭐 이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뭐 서술이든 추상적이든 연상이든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왜 중요한가? 이거는 이 브랜드 카테고리, 세 가지 카테고리마다 내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술적인 이름으로 갈수록 한 번 들었을 때 기억이 굉장히 쉬워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BC 마트보다는 신발 백화점이라는 게 내 신발 가게를 알리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TOP보다는 비타민 워터가 내 이제 비타민 음료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보호가 용이한 거는 바로 이 추상적인 이름입니다. 추상적인 이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법적인 보호가 훨씬 더 용이해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비타민 워터인데 이게 뭐 엄청 잘 돼요. 이게 엄청 잘 되면 조금 있다가 투미 브랜드로 비타민 물이 될 수도 있고요. 비타민 스파클링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짝퉁 브랜드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런 투미 브랜드가 범람한다고 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뭐 비타 500이 히트하니까 비타 1000, 비타 5000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게 이런 서술적인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추상적인 이름을 쓰면 법적인 보호가 훨씬 더 수월해질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대신에 요런 이제 기억이 쉽다는 장점 때문에 서술적인 이름은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 광고비가 굉장히 좀 적게 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한 번 들어도 기억이 되기 때문에 광고비를 막대하게 투입하지 않아도 내 브랜드를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가 굉장히 좀 용이하겠죠. 그런데 이제 대신에 추상적인 이름으로 갈수록 독창적인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집니다. 요건 이제 장단점이 좀 명확한 거고요. 추상적인 이름이 좋다, 서술적인 이름이 좋다, 연상적인 이름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특징이 있다, 요거를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이름을 사용할 경우에는요, 법적인 보호를 받기 쉽지만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초기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광고 모델도 좋은 사람 써야 되고 굉장히 반복해서 나의 브랜드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기 때문에 자본력이 풍부한 경우에 적합하게 되는 거고요. 대기업이 아니면은 이런 추상적인 이름을 단기간에 알리기는 굉장히 좀 힘이 들다는 단점이 있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서술적인 이름은요, 광고 효과가 굉장히 좋아지고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알리기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이름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상당히 힘들다, 요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 이제 스타트업, 처음에 자본이 없지만 브랜드를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되는 스타트업이나 자본이 좀 많이 없는 소상공인 분들께 조금 더 적합한 브랜드 네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데 브랜드 이름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돈이 굉장히 없다, 자본력이 없다라고 했을 땐 서술형 이름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좀 유리하시고요. 근데 내 제품이 굉장히 좀 혁신적이라서 사람들이 좀 약간 독창적이게 내 이름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경우에라면 돈이 없어도 추상적인 이름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사업하시기 편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한다.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한다. 네, 이런 경우에는 또 추상적 이름을 쓰시는 게 좋고요.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한다. 요럴 때는 서술형 이름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그리고 또 의류나 화장품, 분위기 있는 카페 등 약간 좀 있어 보여야 되는 상품들을 홍보할 때는 추상적 이름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고요. 식품이나 서비스, 저가형 음식점 등 한 번에 다수의 사람들이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아야만 된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이나 연상형 이름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요런 이제 특히 서비스를 알릴 때는 무조건 서술형이나 연상형 이름을 쓰시는 게 좋은데요. 뭐 카카오톡이나 타타나 이렇게 이제 쉬운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런 이제 서비스 같은 게 한 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름과 여러 가지 경우와 뭐 많은 예시를 보여드렸지만요. 그냥 한마디로 내 사업 아이템에 맞는 전략적인 브랜드 이름을 쓰시는 게 훨씬 내 사업을 키우거나 내 물건을 파는데 유리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이제 브랜드 네임을 통해서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요 추상적, 연상적, 서술적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 내 사업의 특성에 맞는 브랜드 이름을 짓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저는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마무리하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 포인트는 브랜드 이름에도 전략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사업과 내 브랜드 이름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를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내 사업 아이템은 추상적, 연상적, 서술형 이름 중에 어떤 게 가장 적합할지 한 번쯤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스타트업의 오너다. 스타트업의 오너라서 내 서비스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뭐 이상하게 뭐 아브라카타브라 이런 네이밍을 쓰면 그 사업은 굉장히 쉽지가 않겠죠, 처음부터. 반면에 굉장히 좀 쉬운 이름, 뭐 렌트카를 한다 그랬을 때 쉐어카, 뭐 쉐어 자동차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자동차를 빌릴 때는 쉐어카나 쉐어 자동차에서 빌려야지 라고 인식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반대로 내가 이제 소상공인이라서 내가 좀 프랑스식의 고급 카페를 차리고 싶은데 그 카페에다가 굉장히 이제 촌스럽게 프랑스인들도 좋아하는 카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으면 굉장히 좀 고급화 전략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크겠죠. 이렇게 이제 내 사업 비즈니스나 내가 팔고 싶어 하는 모델에 적합한 추상적, 연상적, 서술형 이름을 지어야 된다. 요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은 내가 필이 꽂히는 이름보다 고객이 필 받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 네이밍을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냥 이제 브랜드 개발사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특성에 어울리지 않고 그냥 있어 보이는 이름만 잔뜩 갖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자본이 없는 소상공인 분들한테 굉장히 좀 어렵고 난해한 이름을 제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요런 이제 시스템을 모르고 그냥 브랜드 개발사에서 주는 이름을 그대로 쓰다 보면 현실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에 막딱
망가뜨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이름이 맞는지, 크게 이 세 분야의 카테고리에 어떤 이름이 맞는지 꼭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이 브랜드 네이밍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 미대생이었습니다.